아삭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과일 중 하나인 사과는 매일 한 개씩만 먹어도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유익한 각종 영양분을 고루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과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과가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4가지, 그리고 사과를 드실 때 주의하실 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건강 똑순이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고 할 만큼 우리 건강에 유익한 과일인 사과가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갈변된 사과입니다. 먹다 남은 사과는 보통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시죠. 사과를 깎은 채로 두면 폴리페놀 성분이 산소와 만나 겉면이 산화되어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갈변된 부분을 먹게 되면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생성하는데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해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유전적 성질을 변형시켜 손상된 세포가 재생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정상세포가 손상되어 심혈관 질환과 암, 만성질환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사과의 갈변된 부분은 잘라버리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외에도 배, 바나나, 복숭아, 감자, 살구, 고구마 등이 갈변되는데요. 갈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과일을 깎을 때 스테인리스 칼을 사용하고 과일을 깎은 후 설탕물이나 묽은 소금물, 식초물에 담가두면 갈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은 드실 만큼만 손질하시고 남은 것은 랩을 씌워서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사과가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사과 씨입니다. 사과를 씨까지 드시는 분들은 별로 없지만 통으로 갈아 드시는 경우 씨를 제거하지 않고 같이 갈아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과 씨에는 청산가리 성분의 독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꼭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소량의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한두 번 먹는다고 건강에 문제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드시거나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두통, 현기증, 불안, 구토와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심각할 경우 혈압과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사과를 통으로 드시거나 갈아서 드실 때에도 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드셔야 합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와 요거트 같은 유제품에는 칼슘, 단백질이 풍부하여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형성, 유지하는 데 좋은 식품입니다. 우유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사과에 부족한 단백질을 우유가 보충해주고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 C를 사과에서 보충하니 좋긴 하지만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두 식품의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과의 신맛을 내는 유기산은 입맛을 돌게 하고 위의 활동을 도와 소화에 도움을 주지만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덩어리가 만들어져서 소화를 방해하고 오랜 시간 지속되면 만성 소화불량은 물론 대장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 증상이 있는 분들이 사과를 우유와 함께 드셔야 할 경우에는 저지방 우유나 두유,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사과와 함께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최고의 궁합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2번씩 최신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염증 예방과 세포의 노화 방지, 노폐물 배출은 물론이고 눈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채소인데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을 때 흡수율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사과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며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건강은 물론 변비 예방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두 음식을 같이 먹으면 당근의 베타카로틴 성분이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고 사과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변이 장내에서 오래 머무는 것을 방지하고 변의 수분을 유지시켜서 변비를 예방해 줍니다. 변비는 변을 자주 못 봐서 뱃속에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을 느끼는 증상에서부터 오래 지속될수록 변이 딱딱해지면서 심한 복통과 장염전증, 장폐색이나 장천공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독소와 숙변 배출에 도움이 되는 당근 사과 주스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당근 사과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과 2개, 당근 1개, 올리브 오일 1큰술, 꿀 1스푼이 필요합니다. 사과와 당근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사과는 껍질째 갈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꼭지 부분과 씨를 제거해 주세요. 당근은 갈기 좋은 크기로 잘라 끓는 물에 10분 정도 삶아주세요. 당근 속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높이고 주스의 목넘김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삶아서 사용하며 당근 삶은 물은 나중에 주스 만들 때 사용해야 하니 버리시면 안 됩니다. 믹서기에 살짝 식은 당근과 사과, 당근 삶은 물, 올리브 오일 1스푼과 꿀 1스푼을 넣고 갈아주세요. 물량은 취향에 따라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먹기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당근 사과 주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장 건강은 물론 눈 건강과 혈관 건강까지 챙겨주는 당근 사과 주스 드시고 한결 가벼워진 몸을 느껴보세요. 사과와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약유되는 최고의 궁합 2번째는 꿀입니다. 꿀은 자연이 주는 천연 항생제와 천연 피로회복제 뿐만 아니라 천연 황산화제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성분이 가득한 식품인데요. 사과와 함께 드시면 면역력 증진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의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꿀의 천연 당분과 만나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 주어 신체의 활력을 높여주고 세균성 감염이나 두통, 설사, 변비는 물론 몸속의 독소 제거까지 도와줍니다. 특히 꿀에 포함된 항균 성분이 사과의 소화 촉진 효과를 만나 위장을 보호하여 편안하게 해주니 아주 좋은 음식 궁합입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3번째는 땅콩버터입니다. 땅콩버터는 볶은 땅콩에 약간의 오일과 소금, 설탕을 넣고 갈아서 버터처럼 부드럽게 만든 음식으로 단백질, 불포화 지방,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땅콩의 풍부한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 영양소이고 사과의 껍질에도 근육의 강화에 기여하는 성분이 있어서 이 둘은 근감소증 예방에도 이롭습니다. 특히 사과와 땅콩버터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포만감을 주어 체중 조절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땅콩버터는 지방과 열량이 높기 때문에 건강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루 2큰술 정도의 양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약유되는 최고의 궁합 4번째는 귀리입니다.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유일한 곡류인 귀리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섬유질이 풍부해 밥에 넣어 먹거나 가공하여 오트밀로도 먹을 수 있는 우리 건강을 이롭게 하는 음식입니다. 사과와 귀리를 같이 드시면 심혈관 건강에 탁월한데요. 사과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귀리의 풍부한 베타글루칸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주기 때문입니다. 또 이 둘을 함께 드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압을 안정시켜주어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사과는 혈당 지수가 36으로 낮아 급격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섬유질 함량이 높은 귀리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니 식전에 사과를 드시고 귀리밥으로 식사를 하시면 혈당 관리에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또 사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아 암과 심혈관 질환 등 여러 질병을 예방하고 피부 미용은 물론 노화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과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사과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이기는 하지만 식사 후에 드시거나 많이 드시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보통의 경우 소화에 도움을 주지만 위염이 있는 분들은 위산의 분비로 인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사과의 산 성분은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사과를 드신 후에는 입을 한번 헹구어주고 30분 후에 양치질을 하시는 것이 치아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눈 마사지법 알려드릴게요. 마사지 하시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절대로 손으로 안구를 직접 만지시면 안 되고 눈 주변 부위를 마사지 해주세요. 손바닥 아래 볼록한 부분으로 관자놀이부터 눈 주변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지로 관자놀이와 눈꺼풀 주변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눌러주면서 콧부리까지 풀어주세요. 엄지손가락 아래 볼록한 부분을 이용하여 눈꼬리 위쪽에 부드러운 살 있는 쪽을 풀어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눈썹 뼈 안쪽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이때 눈에 직접적으로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여 주세요. 검지로 콧대 양옆을 둥글게 풀어주세요. 눈물샘 있는 쪽이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눈물샘이 자극되어 뚫려집니다. 검지로 코 옆에 여기서 따라서 이렇게 쭉쭉 눌러주세요. 이러면 부비동까지 마사지가 돼서 코도 뻥 뚫리실 겁니다. 다음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눈 주변을 톡톡 쳐주세요. 마지막으로 손을 비벼 열을 내서 눈이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한 동작을 20초 정도 해주시면 눈 주위의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도 잘 이루어져 눈의 피로를 풀고 안구 건조증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사과가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과 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그리고 섭취 시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